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경찰 TV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시민경찰 TV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6번째 시민경찰 TV 문을 신앙송과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번 주 하디시 브리핑 코너에서는 최근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 결과 2018년부터 최근까지 3년에 걸쳐 무려 101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고에 가담한 인원만 8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주도자인 21명은 대전과 경기 지역 일대에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5개 폭력 조직에 소속된 20대 그 조직원들은 벤츠나 BMW, 제구어 등 그 외제 차량에 4~5명이 탄 후 차선 변경과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만 곤란해 들이받은 후 그 수법으로 보험금 6억 원을 타냈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경찰 TV를 시청하는 운전자분들은 한 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 국내의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 전동 킥보드까지 합치면 이용자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자가 이렇게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역시 2017년에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에는 차량과 전동 킥보드, 또 조폭 보험 사기단까지 무법자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과연 예방법은 있는지,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교통사고 조사 경력 14년째인 베테랑 구리경찰서 교통조사팀 장남익 경위님을 초청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힐링타임 코너에서는 하디시 코너에 출연한 구리경찰서 그 장남익 경위님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개성담봉가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디시 브리핑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로 위의 무법자 스탑에 대해 구리경찰서 교통조사팀 장남익 경위님을 모시고 교통사고 예방법, 예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장남익 경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장남익 경위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장남익 경위님은 경찰 경력 30년 2개월로 현재 그 구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구리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놀량사거리 이수자이십니다. 그리고 제29회 전국 전통공연예술공연대회에서 미녀부분 일반부 우수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 9일에는 그 KBS 아침마당 베테랑에 이제 출연하셔서 토크 및 민요 공연을 이제 한 바 있는
이색 경찰관이십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 스튜디오에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시민경찰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저하고 같이 교통사고조사팀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시민경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남익 경위입니다. 우리 저희 장경희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14년 거의 이상 이렇게 하신 베테랑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어떤 엄청난 많은 경험도 하시고 또 이제 있었을 텐데 혹시 지금 현재는 어떤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교통사고 조사 업무가 주 업무고요. 예, 예. 교통사고 조사 업무에는 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조사라든가 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주로 교통사고 관련된 그 운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막 하고 조사 있습니다. 업무를 이제 맡고 계시네요.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이제 지내시면서 이제 우리 시민경찰 TV가 이렇게 이제 개국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근데 네. 혹시 우리 그 시민경찰 TV를 혹시 한번 시청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1회부터 5회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래요? 시청을 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네. 열혈 구독자시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시면서 네.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있었습니까? 저희 저 사촌 동생도 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예. 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먼저 방송에서 또 보이스피싱 예, 예방 그렇죠. 관련된 방송도 있으셨고 해서 네. 어떤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유익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라든지 우리 시민경찰 TV를 좀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디시 코너에서 이제 그 조폭이 낀 그 보험 사기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조그만 어떤 교통사고라도 이제 당했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야 이런 어떤 사기단들한테 피해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안전 운행하시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최우선이죠. 부분일 것 네, 같고요. 네. 부득이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할 때 그 조직 폭력배들의 그 조직적인 보험 사기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네.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그 우선시돼야 되는 피해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운행 중에 혹시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했다. 네네. 그러면은 뭐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이제 우선시 돼야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 또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예.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혹시 벌점 부과에 그렇죠.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죠. 부담을 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벌점 부과와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세요? 부담 갖지 말고 경찰에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남희 경위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조폭이 낀 보험 사기단의 어떤 피해를 안 당하시려면은 첫 번째는 경미한 사고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본인이 가해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벌점이 무서워서 네. 신고를 꺼려 하는데 네. 반드시 신고해 줘야 그 어떤 보험 사기단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님, 요즘 네. 그 교통사고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게 아마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예, 전동 킥보드, 네. 전동 이륜 평행차, 예,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 예, 원휠, 투휠,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대표적입니다. 아, 종류가 많군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 전동 킥보드만 이렇게 또 이제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자기가 운행을 하려면은 어떤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네, 어,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이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면허증이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길거리라든지 도로에서 이제 마주한 그 운전자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저학년들 만약 운행하면은 불법 운행이 되겠네요.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 그럼 몇 어, 살부터 그건 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운전면허증을? 만 16세 이상은 음, 취득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그 면허 없이 타다가 예.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적발이 된다거나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또 친구들은 그 사람들 그 인도 있잖아요. 네. 보행자 통행로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또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행자 도로는 정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예. 보행자들의 그 어떤 그 보행을 위해서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보도기 때문에 그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보도 통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행자하고 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아, 보도 똑같네요. 우리 침범 운전 일반 자동차가. 자동차하고 똑같은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그 장경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용 이동 장치는 이렇게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자녀분들이 이런 전동 킥보드 같은 걸 이제 혹시 이제 운전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꼭 그 운전면허증을 이제 취득을 또 해야 하고, 또 이제 안전장구, 그러니까 이제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릎 보호대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갖추고 운행해야만이 어떤 안전성을 또 담보를 할 수가 있고, 또 법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 4월 17일부터 지금 현재 전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그 5030 정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시내 도로를 운전할 때 정말 답답하다, 힘들다. 또 어디 이면도로 가면 또 이제 30km로 또 이제 더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참 차가 있든 사람이 없든 운전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5030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뭡니까? 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그 보행자의 그 어떤 사망 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아, 이게 보행자들의 어떤 안전을 네. 지키기 위해서 속도를 이제 낮춘 거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이제 동참을 해주셔야겠네요. 네네. 네. 그 50, 50이라는 의미가 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도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보행자가 60km인 상태에서 충격이 되면 그 거의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군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50km 미만에서는 어떤 부상은 입어도 그렇습니다. 치명적이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지금 현재 5030을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현재 그러면 사망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이 5030 정책이 시행되고부터 아, 이 보행자 사망 사고 많이 줄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조금 이제 감소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 조금 우리 이제 운전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이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따라줘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시민들께서는 또 뭐 말을 타고 다니라고 하든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야, 하시는데 너무 이제 이게 속도를 못 내니까 네, 차라리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또 네, 그런 사람도 있네요. 네, 그런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 있으시더라고요. 방금 이제 우리 그 장경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 50의 어떤 기준이 사람의 어떤 그런 안전사고, 그러니까 생명과 또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내 주행하실 때, 또 네, 이면도로
주행하실 때는 5030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날.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이제 지금 현재 시행을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서 이제 운전자들이 뭐 신호를 위반했다라든지 교통사고를 또 이제 이렇게 냈다라든지 하면은 뭐 과태료라든지 그런 어떤 범칙금 그런 것도 어떤 처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정차 금지 전면 시행 관련해서는 현재는 계도 기간입니다. 10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이고요. 그럼 아직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는 부과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 기존 내용대로 이제 시행은 되고 있는데요. 상향 조정된 범칙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유예가 돼 있는 건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몇 개월 전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주변인지 몰랐어요. 초등학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지 이제 30km로 이제 신호가 이제 돼 있더라고요. 표지판이.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심코 이제 신호가 이제 바뀔 찰나에 제가 이제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과태료가 또 부과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6만 원 정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납부를 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1월 20일. 1월 20 이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법이 시행이 되네요. 그러면은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들이 들어갈 때는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좋은 또 팁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과태료라든지 그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향 조정된 금액은 이제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최고 13만 원이고요.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은 최고 금액이 9만 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배로 더 납부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장소에서의 금액보다 2배 과태료가 나가고 범칙금이 나갑니다. 네. 그러면 운전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라든지 또 아니면은 속도 어떤 제한 또 어기고 또 이제 저같이 또 이제 위반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경희님.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운행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이제 또 증가한다는 또 뉴스를 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또 원스톱으로 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디에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신청하는지 하고 또 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은 또 어떤 그런 뭐라고 인센티브가 혹시 있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와 면허증 반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자체에 반납하시면 그건 지방자치단체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행복지원센터 같은 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이제 인센티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는 교통카드 형식으로 1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카드입니까? 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그때. 네네네. 근데 좀 부족한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좀 운전면허증을 이제 반납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기간을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3만 원 내지 5만 원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야 조금 어느 정도
그 운전대를 이제 놓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허탈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언론에서도 그 좀 금액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진행자님 말씀처럼 그 어르신들이 허탈감이 없으시도록 예. 그 정도 최소한의 그 정도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야 이제 선뜻 운전면허증을 이제 받나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는 그 상실감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혹시 이제 우리 그 시민경찰 TV 가족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이제 인지력이 이제 저 되신 게 이제 눈으로 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증 치매에 어떤 조금 있으시다고 생각한다면은 가족분들이 좀 독려를 해서 그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반납하시는 게 우리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접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장경희님께서는 이렇게 경찰 경력 30년 중에 거의 반절입니다. 14년 동안을 교통조사팀에서 이제 일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교통사고 조사를 하시면서 네. 어떤 유형들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본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려운 또 애로사항 같은 건 있는지 네,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 운전자마다 그 블랙박스가 다 설치가 예, 되어 예, 예.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은 그런 조사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 물피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주차 뺑소니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 물피 그러니까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차량이 이제 손상을 입히고 그냥 그 자리를 이탈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뺑소니, 네네. 주차 뺑소니, 네네. 아니면 주차 물피는 이제 우리 그 사고 처리하면서 쓰는 용어고, 네네. 우리 이제 일반인 실고자들이 주차 이제 뺑소니. 뺑소니라고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업무에 한계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경과된 경우도 신고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발견을 못 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차량을 한번 이렇게 이제 외부를 보니까 손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네. 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 경찰 입장에서 이제 수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여러 건이다 보니까 아, 여러 건이. 네, 그 한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우리 경력들을 그러니까 이제 네네. 조사 요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차 뺑소니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거. 어떤 정작 조사를 해야 될 보험 사기라든가 네. 이런 그런 이 어떤 중요한 어떤 네, 교통사고 네, 중요한 교통사고에 대한 그 집중을 하기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주차를 해놓고 차가 이제 손상 입은 주차 물피 같은 게 참 어떻게 보면 시간과 또 어떤 인력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허비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거네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중요한 어떤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아까 저희들이 이제 하디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보험 사기단이라든지 근데 추적 수사가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이제 민원으로 들어온 네. 그런 주차 물피를 또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도 쫓기시고 또 하시고 또 어려움도 또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힘든 그런 현장이네 상황이. 네. 근데 참 이렇게 14년 동안을 이렇게 정말 잘 또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경희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14년 동안을 그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힘드실 텐데 지금 또 이제 경찰서에 그 직장협의회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네, 네. 또 이제 그 직장협의회 지금 어떤 그런 현안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는지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아하, 직장에 우리 이제 그 경찰 조직에도
직장 협의가 있는지 네. 또 이제 그 궁금한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직장 협의회는 경찰관 중에 경감 이하 예, 예. 하위직 경찰관들에 대한 어떤 그 권익 보호라든가 인권 신장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협의회는 우리 하위직 그러니까 경감 이하 6급 네네. 이하 공무원으로 네네. 구성된 네. 단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노조가 이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청이라든지 그런 쪽은 그 전부터 이제 전공로라고 이제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네. 우리 경찰에도 이제 직장 협의회가 이제 또 이제 탄생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법이 이제 199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법은요. 네.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작년인가 아마 기억하는데. 2005년도에 일반 공무원들은 다 노조로 나갔고요. 예. 2020년도에 경찰, 소방, 해경이 그러면 세 개 네. 기관 네. 경찰, 소방, 해양 경찰청까지 해서 네네네. 이제 세 개 기관이 작년부터 이제 네. 직장 협의회가 이제 탄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방은 또 올해 노조 설립이 됐습니다. 소방은 노조 설립이 됐고 경찰관들은 그 98년도에 만들어진 법에 맞춰서 이 시행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아직도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어떤 직장 협의회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좀 먼저 이제 앞서서 가고 있지만은 네. 우리 경찰 그 직장 협의회는 아직 이렇게 안정된 또 아니면 우리 그 하위직 공무원 경찰관들이라든가 또 공무원들한테 어떤 뭐라고 그럴까 특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권익 신장이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또 아니면은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렵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올바로 주장을 펼치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직장 협의회 법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이제 그 경찰청 산하 뭐 경찰서까지 또 아니면은 해양경찰청 마찬가지 또 이제 그 소방 마찬가지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해지고 정말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좀 탈바꿈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조희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시민경찰 TV 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좀 아쉽지만은 네. 이것만큼은 내가 꼭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 뭡니까? 제가 그 14년 동안 교통조사 네. 업무를 하면서 여러 번 느꼈던 부분인데 정작 이 도로에서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네. 방향지시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명 깜빡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좌회전하고 싶으면은 좌측 그 깜빡이를 넣고 네네. 또 이제 오른쪽은 오른쪽. 네. 이게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습관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것만 잘 지키더라도 그렇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보복 운전으로부터도 네. 벗어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이 그 방향 지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복 운전도 마찬가지 상대방의 이제 앞에 가던 차가 네. 한마디로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면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추적하고 해가지고 네. 보복 운전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하디시 코너에서도 마찬가지 그 조폭이 낀 그 보험 사기단 있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그 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가서 이제 충격을 해서 그렇죠. 교통사고를 야기해가지고 네. 보험금을 이제 이렇게 또 수급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방향지시 등이 또 과실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어떤 그 피해자로서 지휘를 받고자 하시면 방향지시 등을 반드시 작동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민경찰TV 가족 여러분, 우리 장경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제 앞으로 꼭 운전할 때는 방향지시 등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교통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하디시 코너 도로 위의 무법자 스톱. 네, 그래서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힐링타임 코너입니다. 그 방금 전 하디시 코너 대담자 장남익경이 님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개성남분가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장경희 님 부탁해요. 그럼 이것으로 6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